추위 때문에 좀 바람이 매섭다 싶었는데요. 자, 이번 주는 정말 완연한 봄날씨로 또 기분 좋게 월요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네요. 자, 이런 가운데 또 좋은 책을 통해서 마음의 봄도 함께 맞이해 보시죠. 자, 오늘도 월요일의 책갈피 안정환 작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죠? 자, 오늘은 유대인 엄마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 엄마의 힘이요. 사실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말 많이 이야기했었고 또 관련된 책들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유대인 엄마들의 양육법 좀 특화되어서 또 책이 나왔나 봐요. 예, 맞습니다. 자, 이번엔 유대인들의 양육법을 중국에서 중국식으로 살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동양식의 양육법을 유대인식으로 바꾸어서 아이를 잘 키우게 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한 그 유대식이 아니라 이 중국의 교육법과 또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좀 혼합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건 아니고요. 중국식으로 가르쳤어요. 자기도 중국에서 자랐으니까. 처음에.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가지고는 전부 다 그 아예. 유대인식으로 바꿔버린 거죠. 아, 그래요? 그럼 중국식 교육법은 아니다. 예.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그 저자는 예, 아주 독하게 얘기해요. 이 동양권의 이 교육법 잘못됐다. 유대인식으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저자는 뭐 어떤 사람인데 이 중국에서도 이제 그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겁니까? 이 책의 저자는 사라 이마스라는 사람인데요. 유대인 이민가정 출신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스라에 이남 일녀를 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네. 근데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세 자녀를 혼자 키우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 고국 이스라엘에서 돌아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호소를 하면서 삶의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상하이에서 안락한 삶을 과감히 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전쟁의 포성에 울리는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겁니다. 예. 사실 그 좀 이미 안락했던 어떤 삶을 버리고요. 사실 조국이라고 합니다만은 좀 여러 가지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그 전쟁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고요. 예. 그런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곳에서는 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자, 이게 세계적인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그 유대인의 교육의 본거지에서 보란 듯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시련에 맞서고 홀로 맞서는 법을 갖다가 세우면서 인생의 참뜻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동양 부모나 마찬가지로 그녀의 꿈도 자녀의 성공이었죠. 자녀들이 명문대에 합격해 좋은 직업을 얻어 행복하게 살기를 고대하는 건 누구나 다 꿈을 꿀 겁니다. 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삶은 정형적인 동양인 엄마였던 그녀를 유대인 엄마로 바꾸게 됩니다. 네, 동양인 엄마에서 유대인 엄마로 바뀌게 된다. 예. 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 이스라엘에 처음에 도착을 했는데 집을 공짜로 줘요. 집은요, 예. 집하고 살 곳을 공짜로 주는데 그 안에 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또 전쟁을 치러야 하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했다고 합니다. 애들은 또 어리니까 또 철이 없었죠. 네.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럴수록 아이를 성공시키고 싶은 사라의 꿈이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엄마로서 집안일을 다 하고 춘권장사로 생계를 책임졌죠. 보통 우리나라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일을 하다 말고 학교에 도시락을 배달해 줄 정도로 열혈 엄마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엄마가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 잘못된 가정교육을 이스라엘에 퍼뜨리지 마세요. 자식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 잘해줄 수는 없어요. 예. 이런 말을 갖다 스스럼없이 옆에서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라는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동양인 엄마에서 유대인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대신 아이들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못할 거라고 단정짓는 대신 아이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는 형태로 양육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사실 요즘 그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면은 어머니들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좀 자주 섞이는 목소리로 길 위의 여자가 된다. 길 위의 여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칠 시간이 되면은 가서 이제 픽업을 하는 거죠. 학원 데려다 주고 또 학원 끝날 시간 되면은 또 이제 또 데리러 가고 다음번 또 네. 이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시간이 뭐 집에 오기도 어중간하고요. 그죠.
차라리 한두 시간 비면 그냥 길 위에서 또 기다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자주 섞인 목소리로 길 위에 여자라고 이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예. 아마 그런 그 비슷한 또 개념으로 예. 이스라엘에서 교육을 하려다가 뭐 그건 아니다라고 예. 옆에서 주위에서는 다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자유롭게 좀 놔뒀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이들 믿고 좀 알아서 이제 우리 눈으로 봐서는 방치예요. 방치. 우리 눈으로 봐서는 방치예요, 진짜. 그래요? 예. 근데 아이들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의 자녀들이 나중에 어린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부호가 됐다고 해요. 그래요? 예. 특히 사업으로 성공한 두 아들이 이른 나이 백만장자가 돼서 엄마한테 저택과 자동차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성공을 하고 어머니를 챙기는 효심 깊은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에 예. 이주를 했고 예. 또 어떤 그 결과가 큰 아들이 나오는군요. 73년생이에요. 그래요. 그 옛날 얘기죠, 이것도 지금. 자녀들이 우리 또래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떤 방식의 유대인 엄마들이 양육 방식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까요? 딱 이제 큰 틀에서 정리를 한다면요. 이제 10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제가 4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 집안일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공부다. 두 번째, 아이를 세우는 교육만큼 넘어뜨리는 교육도 중요하다. 7번째입니다. 이거는 모든 아이에게 잠재져 있는 부자가 되는 능력을 개발한다. 8번째, 과도한 만족은 보이지 않는 가정폭력이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서도 예. 이해되지 않는 또 그런 그 화두들이 많이 있네요. 예. 자, 일단 집안일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공부다. 이건 좀 알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요즘 그 아이들에게는 그냥 공부만 해라. 예.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예. 라는 식으로 좀 아이들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밥도 자기가 못 차려 먹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좀 이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말씀하신 대로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은 집안일 일체시키지 않고 공부에만 시키는 게 문화가 됐어요. 근데 아이가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건데 사실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 이유는 공부라는 건 사실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다른 시간 다 붙잡아서 가서 앉혀놓는다고 해도 애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딴짓을 하거든요. 예. 결국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가정일을 갖다가 같이 하게 되면은 어떤 조직에 들어도 그 조직 안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습니다, 아이가. 근데 어려서부터 너는 공부만 해. 라고 큰 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찾지를 못해요. 정해줘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갖다 누가 정해주면 난 이 일을 못해. 왜냐하면 난 이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조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이 생기면 누군가 가서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 일이 내일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맡겨 책임감과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의 어떤 자립심을 키우는 훌륭한 교육이기도 하고요. 또 예. 이게 또 엄마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집안일 정말 아이들 뒤치다거리 다 하고 살림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교육 문제 신경 써야 되고요. 예. 근데 최소한 집안일만큼 자신들이 어떤 그 분담을 한다. 예. 훨씬 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편해. 자기 밥 자기가 차려 먹고 어. 거기 설거지는 아이도 갖다 놓기만 해도 예. 그다음 자기 방 자기가 청소하고 예. 그런 거죠, 간단하게. 그러지 못한 점이 많아요. 예, 맞아요. 엄마도 편하고 예. 이게 교육상으로도 좋다고 하니까요. 예. 예. 알겠고요. 또 요건 좀 약간 그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 화두인 것 같은데 예. 아이를 세우는 교육만큼 넘어뜨리는 교육도 중요하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부모가 지향하는 자녀 교육의 목적은 아이를 내가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알아서 잘 자라라. 알아서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태만한 양육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동양권 부모들이 24시간 내에 아이에게 헌신을 하죠. 그리고 아이에게 조금만 소홀해도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나쁜 게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자라는 걸 방해합니다. 아이도 그 부모 밑에 일부라고밖에 생각을 못하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가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넘어설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스스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는 그런 태만한 양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태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공부시키고 또 대학 가서 취업 준비할 때도 역시 같이 고민하고 예. 뭐 나중에 취업한 뒤에도 결혼 문제 예. 또 나중에 또 애들까지 봐줘야 되는 그렇죠. 이거 언제 졸업하는 겁니까 애들? 이게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그 양육 방법이라면요 이미 중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좀 부모들도 예.
좀 편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랑은 전혀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아이들에게 잠재해 있는 부자가 되는 능력을 개발한다. 이 구절도 눈에 띄는데 예, 사실 그 유대인 출신들의 재벌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어떤 그 능력을 개발해서 요즘 주는 이제 IT 쪽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 요즘 스타트업 쪽으로 많이 갔죠. 예, 그것만이 아니고 좀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에 대해서 인식시켜라. 좀 이런 그 부문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넌 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이 얘기가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들었던 네.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 용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라든지 뭐 이게 좀 사실 아직 뭐 그런 거가 정말 여유롭게 낼 수 있는 집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집도 많이 있거든요. 그죠? 엄청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럼 부부들끼리 이번에는 애 이거 학원비 뭐 등록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걸 절대 애가 못 듣게. 그렇죠. 애 걱정할까봐. 예, 맞아요. 숨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애하고 얘기를 해야죠. 이게 부모가 이 돈을 보내기 힘들다. 너가 정말로 하고 싶으냐. 그러면 하고 싶은 방법을 찾아갖고 최소화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애하고 어려서부터 계속 상의하는 훈련이 돼 있는 겁니다. 애 기 죽는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집단적으로 자꾸 사고해서 그런데 개개인적인 능력을 향상하기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집안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니까.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소위 얘기하는 대권 주자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대권 주자들. 뭐 어떻게 보면 뭐 거기에서 우리가 호불호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제 정말 가난한 그 환경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둬서 정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렇죠. 가난했어요. 예. 근데 이분들 보면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극복해 나가고 그 과정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안 도와줬어요. 예. 그런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뒤집어서 해야 될 게 이 아이가 내가 지원해 준다고 못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네. 반전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예전에 다 못 챙겨줬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근데 요즘은 다 챙겨줘요. 예. 그런데 못 챙겨준다 싶으면은 이 상대적 불평등, 상대적 빈곤함이 원래 더 아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안 해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더라도 아이랑 상의하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것을 집중하고 분산하고 이것을 판단을 같이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돈에 대해 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이한테 돈은 귀중하고 너는 부자가 될 수 있고 경제적인 상황을 얼마든지 뒤집어 줄 수 있다는 걸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또 이거 같아요. 뭔가 아이가 간절하게 원할 때 그걸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아이가 원하기 전에 해주거든요. 그렇죠. 막 쏟아붓고 네. 그러면 너 싫으면은 이거 못하면 안 돼. 이거 네.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장난감도 그래요. 예전은 뭐 정말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 장난감 너무 갖고 싶은데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 집에 좀 애기를 하는 게 눈치가 보여서 예. 또 어쩌다가 하나 장난감 비슷한 게 생기면 정말 얼마나 행복해하고 또 잘 가지고 놀았습니까? 예, 맞아요. 요즘에 그런데 뭐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저희 집도 그래요.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버려야 될지 이게 문제예요. 부족한 걸 모르고 그렇죠. 그 장난감에 대해서 별로 애정도 없어요 아이들이. 맞아요. 그냥 또 새로 나온 거 있으면 또 새로 사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예. 어디 그 밥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먹으라고 쫓아다닙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 예. 그 마음속으로는 아이가 안 먹으면 그냥 굶겨라.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그런데 되는 거죠. 이걸 특히 여성분들이 못해요. 못해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도한 만족은 보이지 않는 가정폭력이다. 이건 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과유불급이라 생각하시면 네.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먹으면 쫓아가서 밥 먹이는 거. 그러니까 적당한 불만족.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욕망을 키워야 돼요. 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아주 처절한 욕망의 애가 늘어나야지 나중에 부자도 될 수 있고 성공한 사람도 됩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만족하고 모든 게 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욕망을 키워줘, 욕망을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이겁니다. 차라리 대충 키울 망정 과도하게 만족시키지 않겠다. 과도하게 케어하느니 예. 대충 키우는 게 낫다요. 예. 그 정말 많이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그 중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그 교육법을 이스라엘에 가서 좀 약간 그 시도를 했더니 도리어 주위에 있는 어머니들이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까지 망가뜨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고를 했고요. 예, 경고를 했어가지고.
그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만 하더라도요. 다른 집 아이들이 어떻게 키우나, 또 어떻게 하나, 그거를 남들 하는 만큼만 우리도 해줘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있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심하죠. 예. 그 레벨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 레벨 안에 들어가게끔 애들을 또 가르쳐야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집에서 배우는 뭐 인강으로도 원래 또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돈 들여서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른다. 그런 또 약간의 그건 물론 존재는 하는데. 의미도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개인이 못 받아들이면 어차피 소용없는 거거든요. 결국 한계를 인정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예, 뭐 말을 물가를 끌고 갈 수 있어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 뭐 예. 정말 가장 오래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좀 이 책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유태인에 관한 영상이나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집안일을 돕게끔 하는 건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5학년이 됐어요. 이번에 신학기 때 와서 가게를 보는데 꽤 잘 보더라고요. 예. 시간당 한 100명씩 손님이 쏟아져 오는데도 시간당 100명이요? 예, 아니 이게 가서 잘 되시네요. 아니 이건 신학기라서 그런데 이때는 저기 와가지고 하는데 전혀 그 애기 같지 않고 잘하더라고 한 3년쯤 하니까 어른 하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읊는다고. 풍어를 읊고 예. 서점 딸이면은 정말 계산을 잘한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저도 4학년 때부터 가게를 봤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애도 그렇게 와서 봤는데 너무 좋아하고 애도 손님들도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좀 이 책이 뭐 다른 그 육아 관련 책들 또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육아법은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냐예요. 근데 이 책은 어떻게 잘 자라게 내비두느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고요. 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에는 우리의 교육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교육법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요. 사실 그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그 우리 한민족의 어떤 그 두뇌는 굉장히 우수하다.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전 세계를 지배한다, 미국을 지배한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예.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교육법도 사회문화적인 차이 이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충분히 우리가 좀 이게 다 무조건 옳다는 아닐 겁니다만은 아니죠.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고 고민할 화두는 분명히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또 많이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예.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